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어 오늘 51번째 시간입니다. 51번째 시간은 논어 양화편 19장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아문, 제아가 문, 3년지상 기이구의, 기이구의 군자 3년 불일에 예필괴, 파괴할 괴자죠. 3년 불락악, 앞에 글자는 락, 그리고 악, 불락악, 악필붕, 악필붕, 구곡기몰, 구곡기몰, 신곡기승, 신곡기승, 찬수계화, 찬수계화, 기가이의, 기가이의. 우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제아는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공자에게 꾸준히 가장 많이 들은 제자이기도 하고 공자를 가장 존경하는 제자이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꾸중을 들어도 반성을 하고 선생님을 끝까지 존경했던 그러한 제자 가운데 하나이죠. 공자보다 나이는 29살 적었다고 합니다. 낮잠을 자다가 혼이 나기도 하고 그랬죠. 이번은 어떻게 되냐면 제아가 묻습니다. 3년지상, 3년상이라는 것이 선생님께서 늘 그 언필칭 3년상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공자의 말을 듣고 3년상을 안 하면 불효한 놈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식이 들게 만들어 놓았는데 3년상이라는 것이 기이구의, 이 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주자는 이것을 기라는 것을 1년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1년도 이미 깁니다. 올해를 1년도 너무 깁니다. 1년까지는 저는 선생님 말씀을 듣고 3년상보다는 한 1년상 정도라면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만은 3년상은 너무 길지 않습니까? 1년만 해도 긴데 3년상이 뭡니까? 이런 의미로 말했다는 것이 있고요. 다른 또 현대 많은 학자들은 이 기가 기간이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1년이 아니라 3년이라는 뜻으로, 선생님께서 주장하시는 3년상이라는 그 3년상이라는 그 기간이 이미 너무 깁니다. 이렇게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현대의 학자들은 주자의 주장보다는 이 3년이라는 기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결국은 3년상이라는 것이 너무 길다 이것이죠. 하긴 그 당시에 이 평균 연령이 소크라테스 시대가 공자보다 조금 뒤입니다만은 24, 5세라 그러니까 중국이나 그리스나 별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20대 중반밖에 안 되는데 그 부모를 위해서 3년상이라는 것은 너무 길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도 들어있다고 봐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자기의 이 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아가. 군자는 결국은 뭐냐면 예학을 배우고 실천해서 남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군자가 3년 동안에 예를 하지 않는다면 예를 여기서 이 위자는 뭐냐면 여기 위자는 익히다는 뜻으로 봅니다. 예라는 것은 항상 반복해서 익혀야 되기 때문에 군자가 3년 동안 예를 익히지 않으면 예가 반드시 파괴될 겁니다. 예괴죠. 파괴될 겁니다. 흐트러져서 엉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3년 동안 예를 익히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3년 동안 이 락은 즐길 낙자입니다. 즐길 낙자고요. 여기 3년 분리락 그러죠? 이 분리악 악이죠. 3년 동안 음악을
연습하거나 또 익히지 않는다면 악이 반드시 붕괴될 것입니다. 붕이라는 것은 산이 무너지는 모양이 붕자입니다. 산 무너질 붕자, 위에 산자가 있고 밑에 발음 기호 붕자가 있어요. 붕괴라는 말, 산이 갑자기 산사태로 무너지는 것을 붕괴라고 그러죠. 여기서 앞에 괴자, 붕자가 합쳐가지고 결국은 예악이 붕괴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어떤 분들이 가진 책에 보면 3년 요 위자가 즐거운 낙자로 된 것도 있어요. 이거 오자입니다, 여러분. 예, 명문당에서 나온 책에는 이렇게 된, 제가 가진 것도 명문당에서 나온 책인데요. 오자예요. 그러니까 고쳐야 될 겁니다. 이게 맞는 것입니다. 예. 위례, 위악. 그렇죠? 위의 악을 익히고 연습하고 실천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곡기몰. 구곡이라는 것은 뭐냐면 작년에 생산되었던 곡식들입니다. 구곡. 우리가 새 곡식이 나기 전에는 바로 작년에 났던 곡식을 먹지 않습니까? 구곡기몰이라는 것은 뭐냐면 작년에 거두었던 곡식을 이미 다 먹어버렸다 이거예요. 다 먹어버렸다. 1년이 지나면 또 새로운 곡식이 나지 않습니까? 예. 또 신곡기성. 그러니까 구곡은 옛날 1년 전에 수확했던 건 다 먹어버렸고 새 곡식이 이미 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등장했다는 말이죠. 생산되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바꿔 말해서 1년 사이에 우리 먹는 곡식도 다 먹고 또 새로운 곡식이 생기고 바꿔졌단 말이죠. 그리고 찬수개화라는 것은 찬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찬자는 구멍을 뚫을 찬자죠. 여기서 뭐냐면 여러분 불 쏘시기를 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불을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아마 그렇게 불을 내던 것 같아요. 이 수라는 것은 뭐냐면 부싯돌이에요, 여러분. 부싯돌을 가지고 여기에 나무에다가 이렇게 저걸 하는데 불을 내는데 그런데 각 계절마다 아주 건조 상태가 좋아서 봄에는 어떤 나무, 여름에 어떤 나무, 가을에 어떤 나무, 겨울에 어떤 나무, 그걸 불쏘시기로 써야 불이 빨리 켜진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물기가 많아서 여름에는 가을이 돼도 물기가 많아서 불이 켜지지 않는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상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 불쏘시개로 할 수 있는 그 나무들이 있는데 이것도 그러죠. 한 바퀴 다 돌아서 찬수개화라는 것이 여름에는 봄에는 느릅나무, 버드나무, 봄에는 느릅나무, 버드나무, 여름에는 대추나무, 살구나무 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을에는 뽕나무와 산뽕나무, 여름에는 그리고 또 가을에는 떡갈나무, 졸참나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겨울에는 회나무, 박달나무 이런 것들이 불쏘시개로 되는데 그것도 한 바퀴 다 돌았다 이겁니다. 이게 찬수개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이가 여기서 기자는 1년입니다. 1년이면 1년 사이에 이렇게 곡식도 다 바뀌고 불쏘시개도 다 바뀌고 많은 변화가 있는데 1년만 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기의 견해를 공자님께 밝힌 겁니다. 정말 용감하죠? 공자님이 입만 띄면 은필칭 3년상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데 그리고 3년상이라는 것이 이 해석자에 따라 다른데 얘기에는 3년상은 25개월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뒤에 정현의 한나라 때의 유명한 한나라 말에 유명한 참 저명한 경학자인 정현의 주장을 따라서 뒤에는 27달, 27개월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3년 사이라는 것이 아무리 길어봐야 27개월, 짧으면 25개월, 36개월은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공자님이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이것을 1년으로 줄이자고 27개월 아니면 25개월을 1년으로 줄이자고 제자가 감히 얘기를 했으니까 이 제아는 정말로 용감한 제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 논지를 이렇게 편 겁니다. 논지를. 네. 그랬더니 공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식부도. 이 도라는 것은 벼와 마찬가지죠. 네. 벼. 너가 새로 난 쌀을 먹고 의부금. 금은 뭐냐면 비단옷이죠. 그런데 옛날에 그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는 부모님과 아픔을 같이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그 거친 배옷을 입었습니다. 그 상복이죠. 그런데 이게 상복을 벗으면 보통 귀족들이나 뭐 좀 사는 사람들은 비단으로 만든 옷을, 부드러운 옷을 입었는데, 그러면 너는 하얀 쌀밥을 먹고, 이때 도라는 것은 하얀 쌀밥이죠. 근데 부모님 돌아갈 땐 죽을 먹는다든지 혹은 저 잡곡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너는 1년이 지나고 한 뒤에, 1년 한 뒤에, 내가 말하는 그 상기는 3년인데, 25개월, 27개월인데, 12개월쯤 지나서 너가 그 하얀 쌀을 먹고 비단 옷을 입는데 안어, 이 너여자입니다. 이 너여자가 마찬가지예요. 예. 너에게 그게 편안하냐? 너는 그렇게 해도 내가 말하는 부모의 상이 3년인데 3년상 안에 1년쯤 지나서 너가 쌀밥을 먹고 비단 옷을 걸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 마음이 편안하냐? 이런 말입니다. 예. 안오라는 것은 네 마음에 편안하냐? 그래도 조금의 양심의 부끄러움이라든지 미안함이라, 부모에 대한 미안함이라든지 죄책감이 전혀 없단 말이냐? 그랬더니 뭐라고 여러분? 왈은 바로 제아입니다. 제아가 길게 얘기하고 편안합니다. 난 편해요.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용감한 제자죠. 예. 그러니까 공자님이 너가 안적위지, 네 마음이 편하다면, 부끄러움이 아무것도 없다면 너 그렇게 해라. 위지. 부군자지 거상. 군자가, 거상이라는 것은 부모의 상을 치르는 동안에, 상을 치르는 동안에, 공자님 말씀은 27개월, 25개월이죠. 식지 불감. 이 지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맛있는 음식이에요, 여러분. 지라는 것은 아주 맛있는 음식을 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달감자잖아요. 달자, 맛이 없어요.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은 이런 걸 못 잡수시는데 내가 이런 걸 먹어도 되느냐, 이런 마음의 불안감 때문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음악을 들어도 문락, 불락, 문악이죠. 이때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가 않아요. 이게 효자죠. 거처불안. 이 처라는 것은 뭐냐면 평상시에 자기가 있던 집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위해서 무덤가에 집을 짓고 산다든지 혹은 부모님이 살던 그 좋은 집에 살지 않고 저 행랑채라든지 좀 이런 데 가서 일부러 3년상은 그렇게 납니다. 그러는데 이 평상시에 살던 집에 있으면서 아무런 마음의 불안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의야라는 것은 뭐냐면 1년상 정도에 그치지 않고 최소한 3년 동안은 부모를 위한 상복을 입는다. 이런 주장입니다. 지금 너가 하다면 그렇게 해라. 너 마음에 그 느낌이 없고 너 마음이 편하다면 그렇게 해라. 마음대로 해봐라. 이놈아, 갈로 열고 갈로 닫고. 그렇죠? 이렇게 공자님이 대답하신 겁니다. 그런데 공자님은 왜 3년상을 그렇게 주장했을까요? 공자님이 3년상을 주장한 배경에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이 설화 이야기 들어보면 장군, 아주 뭐 앞으로 큰 장군이 될 사람이라는 영웅은 태어나자마자 말이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막 걸어 다니고 말이죠. 막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막 범상한 기운을 보였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 뻥이죠. 그렇죠? 한 달 만에 어떻게 뛰어다닙니까? 과장법이죠.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만은 부처님을 신격화해서 부처님이 마야 부인의 몸에서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으면서 그렇죠? 8걸음입니까? 천상 천하 유아독존 걸어다니면서 그렇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금방 태어났는데 갓난 아기가 몇 달이 돼도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그 자리에 누워 있는데 일어나자마자 걸어다니는 천상 천하 유아독존 8걸음 걸었다. 그리고 그게 뭐 중국이라면 텐샹, 웨이워, 두준 이렇게 8개가 되겠지만 그게 고대 인도 말로 그게 8단어로 됩니까, 그것이? 그것도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 뭐 웃으려고 만든 얘기 같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천상 천하 유아독존에서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뭐냐면, 유아독존이라는 말이 뒤에는 참 엉터리로 해석해가지고 내가 가장 뭐 이기적인 어떤 마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되는, 전혀 그게 아니죠. 유아라는 것은 한 개개인의 생명이 가장 귀중한 것이다. 모든 사람은 귀중한 생명이다. 하나의 우주다.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을 아끼고 존경하고 보호하고 위해 주어야 된다 하는 이런 의미를 담은 것이 유아독존이지, 이기적으로 내만 잘났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공자님은 아기가 태어나서 아무리 발육이 빠르고 훌륭한 애라도 최소한 3년 동안은 부모가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이 보호해 주어야 사람 구실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가장 짧은, 하긴 여러분 이 3년 지나서 한 4살 됐다, 우리 나이로 4살 돼가지고 자기가 모든 해결할 부모가 돌봐주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4살이 아니라 어떤 요즘 보면 40이 돼도 장가 시집도 안 가서 부모를 괴롭히는 그 자식도 많던데, 부모의 보호를 받고 그렇죠? 의식주를 부모의 기대해서 해결하는 그런 이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공자님이 말씀하신 3년 사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긴 게 아니라 가장 짧은, 부모가 정말 온갖 정성을 다해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가면서 이 보호해 줘야 되는 가장 짧은 기간을 3년을 본 거예요. 최소한 부모님 돌아가시면 3년 동안은 부모님을 늘 그리워하면서 부모님이 다 하지 못한 그 일들을 완성시키고, 또 부모님이 훌륭한 점이 있으면 현창을 하고 널리 알리고 정리하고 부모님을 위한 시간을 최소한 27개월 내지 25개월 정도는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분 합쳐봐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두 분 합쳐봐야 50개월이죠. 25개월이라면 50개월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기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뭐 부모를 위해서 50개월 정도를 특히 부모를 애도하는 기간으로 가진다는 거, 그게 나쁘지 않다고 본 게 바로 공자님의 말씀인데, 뭐 현대에 와서는 이제는 뭐 3일상 하고 있잖아요. 3일 지나면 다 원위치 해가지고 원래 위치로 돌아와서 나을 때는 직장도 나가고 뭐 가족과 또 그저 생활하고 이렇게 사흘만 지나면 끝이잖아요. 이거는 참 유학의 기본 이념에 비춰본다면 너무 심한 게 아닌가. 하긴 뭐 한 사흘만 하고 탈상을 아니 49제라든지 짧게 끝내더라도 늘 부모를 그리워하고 부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부모의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꼭 일부러
상기를 길게 잡지 않아도 상관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하여간 공자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굉장히 중요시 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갈까요? 제아, 제아출. 제아가 선생님에게 기분 나쁘게 했잖아요. 네가 마음 편하면 해라고 선생님께 좀 역정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제아가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출자는 나가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출자 재미있는 글자입니다. 이게 옛날에 움집에 살았잖아요. 이렇게 움집에 땅을 파놓고 여기 발지자를 써놨어요. 여기 합쳐가지고 여기 발지자 이렇게 변하고 이게 이렇게 변하고 출자, 밖으로 나가다 한 뜻이 이쪽으로 나가다. 예. 여기 계단이 있겠죠. 흙계단을 밟고 올라가서 밖으로 나가다. 네. 나갈 출자입니다. 날출이라고 그러죠. 제아가 나가버렸습니다. 그 현장에서 이제 나가버렸어요. 자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끝까지 공자님의, 화가 나신 공자님의 제아에 대한 뒷담화예요, 여러분. 아니, 공자님이 뒷담화를 해? 공자님은 성격파예요. 그래서 뒷담화 할 때는 합니다. 멍청한 제자에게 넌 멍청한 놈이다. 어리석은 놈에게 넌 어리석은 놈이다. 넌 둔한 놈이다. 그대로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공자님입니다. 늘 말이 봄바람처럼 부들부들한 그런 분은 아니에요. 봄바람과 가을 추상을, 가을 서리를 그대로 자유자재로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공자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제아가 여지 불이냐. 이 여라는 뭐냐면 제아의 이름이 제자가 성이 제자고, 글자 보입니까? 제자고 이름이 여예요. 근데 요 자가 자아입니다. 자아. 왜 그러냐면 이 여자하고 아자하고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제여의 자가 자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스승은 제자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제여의 불이냐. 제여 저놈 참 불이난 놈이다. 이런 말입니다. 참 불이난 놈이다. 공자님이 인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인하지 못한 놈이다. 자생 3년 이어 나오지 않습니까? 자식은 난 지 3년이 지나야 3년 6개월이 아닙니다, 여러분. 3년 연후에 면허 부모지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모의 회포에서 부모의 그 절대적인 케어라 할까요? 한시도 눈 뗄 수 없는 그 보살핌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전에는 어떤 기어다니다가 어떻게 물불을 가리지 않고 뭐 하잖아요. 애들이 뭐로 기어다니고 그러면 그런 화상을 입을 수 있고 불에 데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뜨거운 물에 데울 수도 있고. 그래서 부모의 그 가슴에서, 그러니까 이 부모가 안고 키우는 건데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거죠. 부 3년 이상. 그래서 그저 의미가 없어요. 3년상이라는 것은 천하지 통상이야. 왜 천하에 공통되는 상기라. 이게 뭔 말이냐면 부모 없이 태어난 자는 없기 때문에, 공자가 알기에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부모가 있게 태어난다 이거죠. 공자는 여러분 그 괴력 난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른바 그 부모 없이 태어나는 전설 있잖아요. 중국에도 많아요.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라는 것은 제여예요. 맨 앞에 제여, 제아. 유 3년지 애어 기부모호. 제가 부모에게 3년 동안 사랑을 정말 이 가슴을 안고 있으면서 받는 그 기본 사랑을 자가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바꿔 말해서 이게 뭐냐. 제여 저 인간 말이지. 응? 부모 없는 고아 아니었나 저거? 혹시 저거 고아 아니었냐? 부모 없는? 응? 이렇게 가지고 공자님이 뒷담화를 한 거예요. 더 고약하게 말하면 저놈은 저 호로 자식 아니냐? 저 호로 자식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호로 자식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호로 자식이란 뭐냐면 홀어머니의 이 밑에서 큰
자식을 홀의 자식. 그렇죠? 홀 어머니, 그 변해서 호로 자식이 되었는데, 오랑캐 호자, 오랑캐 호자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아버지 없이 큰 자식을 그 호로의 자식, 그게 변해서 호로 자식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국어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기사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뒷담화. 이거 뒷담화입니다. 그렇죠? 공자님이 제자에게 대한 뒷담화. 뒷담화는 하지 말아야 할 나쁜 행동인가? 이것은 말이죠. 도덕적이 아닌 듯 하다. 도덕적이 아닌 건 맞는 것 같아요. 뒷담화 한다는 것을. 옛날 이 군자들은 절대로 남의 허물을 얘기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 있긴 합니다. 네. 공자님이 그 제자의 허물을 지금 얘기했잖아요. 저놈 자식이 호로 새끼가 아닌가, 호로 자식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게 정말 부모가 날 때만 나자마자 부모가 다 죽은 고아 새끼 아닌가, 이렇게 물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이런 뒷담화는 뭐냐면 사람들의 이 결속력을 높여주고 뒷담화를 하는 사람끼리는 우리는 한편이다는 그런 결속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 뒷담화를 전해 듣는 그 사람을 분발하게 만드는 자극제 역할을 하는 그런 순기능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뒷담화에. 그 뒷담화를 하면 그걸 누가 자기를 뒷담화 하더라 뭐라 그러느냐, 뭐라고 말하면 분발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자들의 연구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제 얘기도 아니고 심리학자들의 연구인데, 예. 미국의 미국 월간지인 더 어틀랜틱 최신호에서 이런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밝힌 적이 있는데, 여기서 이게 뭐냐면 뒷담화의 경제학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소개를 한 데서 제가 읽고 여러분께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예. 그런 면이 있죠. 뒷담화하는 사람끼리는 우리 결속력을 높여주는 것이고, 듣는 사람은 거기서 분발, 내가 이런 결점이 있고 잘못이 있구나 해서 분발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 그 뒷담화도 좋은 면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 모든 다 나쁜 건 하나도 없죠. 그렇죠? 다 장단점이 있는 건데. 공자님이 뒷담화 하셨어요.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갈까요? 자왈, 포식종일, 그리고 무소용심, 나느제, 불유박격자호, 위지유현호이. 여러분, 이건 뭐냐면, 포라는 것은 뭡니까? 배불리 먹다. 배불리 먹다. 포식했다 그러잖아요. 또 그대로 있네요. 실컷 먹고, 배가 아주, 뱃살이 팽팽하게 부풀어 오도록, 배가죽이 팽팽하게 불도록 실컷 먹고, 하루 종일 배가 가득해요. 건강에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무소용심. 아무데도 마음 쓰는 바가 없어요. 뭡니까? 짐승이잖아요. 아무런 마음을 쓰는 게 없어요. 정신적으로 뭘 생각하는 거라는 신경을 쓰고 마음 쓰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마음의 영역이 뭐냐면 좋은 쪽으로 쓰는 마음이겠죠. 나쁜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정화할까, 맑게 할까, 남을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이런 생각, 이런 걸 전혀 하지 않는 것을 무소용심이라. 용심하는 바가 없다. 나느제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뭡니까? 나느제라는 것은 결국은 의역을 하게 되면, 그래서는 안 될 것이다. 어렵도다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구워 먹을 수도, 삶아 먹을 수도, 볶아 먹을 수도, 튀겨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종자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려워.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공자는 뭐냐면, 이 무소용심보다는 한 가지 불유박격자오.
박과 혁 같은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럼 아무 생각 없이 진행보다는 지금처럼 배불리 먹고 아무 생각 없이 진행보다는 이 박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 쉽게 말하면 이 중국 고대의 뭡니까 놀이 기구 가운데 하나인데 뭘까요? 그 뒷날에 장기 있죠. 초한 나누고 하는 유방항을 하는 장기의 근원, 장기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뭡니까 그저 놀이 기구예요. 박이고 혁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바둑입니다. 바둑. 요즘 말하면 장기 바둑같이 있지 않느냐. 요즘 말하면 뭡니까? 요즘 장기 바둑 바둑은 전문가는 뜨는 게 되어버렸고, 장기는 지금 별로 뜨는 사람이 별로 없는, 장기 뜨는 노인들이 점점 돌아가시니까 장기 뜨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죠. 그렇죠?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뭘 합니까? 게임. 어때요? 게임 그러지? 게임이라 하면 딱 받겠어. 요즘 여러분 게임 뭐 많이 하잖아요. 뭐 컴퓨터 게임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게임이라도 하라 이겁니다. 왜냐면 위지 그것을 게임이라도 하는 것이 박역이라도 두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이 현이라는 것은 낫다. 이게 낫다. 아무 생각 없이 배불리 먹고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이 소일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장기 바둑이라도 뜨는 게 낫다. 아니면 게임이라도 하는 게 왜? 머리를 쓰잖아요. 게임이라도 하면 머리라도 쓰잖아요. 그게 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실컷 먹고 멍청하게 지능처럼 멍청하게 있는 것을 공자가 아주 싫어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포식종일 무소용심 나느제 불유 박혁자호 위지유현호이. 예.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로가 말하기를 군자 상용호 용자 여러분 용자 있죠? 용기 용감 용맹 용자 참 좋죠? 군자는 이 상은 뭡니까? 숭상하다. 높이치다. 군자는 용맹함, 용기 이런 것을 숭상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왜 그러냐면 자기가 제일 용감하거든요. 수많은 제자 가운데 자기가 가장 제일 힘도 세고 가장 용감해요. 저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의 이위상, 이때 의라는 것은 정의는 뭡니까? 공정한 것이죠. 정의와 공익에 해당되는 그 의를 제일로 친다. 위상자죠. 제일로 친다. 그런데 용보다도 의가 더 중요하다 이것이죠. 그런데 군자 유용이 무의. 군자가 만약에 용감하기만 하고 이 아까 말하는 공정심이라든지 정의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면 란이라는 건 뭐냐면 란이라는 게 뭡니까?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 작게는 자기 자신을 망치는, 크게는 나라를 망치는,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망치는, 이래 된다. 난에 해당된다. 그렇죠? 용기만 있고 이 정의라든지 공정심이라는 이런 게 없으면 결국 그 반란을 일으키는 뭡니까? 역적이나 되고 만다 이런 말이죠. 네. 그리고 소인이 유용이 그런데 군자는 뭐 사회 지도층이라든지 뭐 많이 배운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 반대인 소인
뭘까요? 이때 소인은 일반 평범한 백성들입니다. 필부에 해당되는 이런 사람들이 용기만 있고 이 정의감이라든지 도덕심이라든지 공정심이 없으면 도둑이 된다 이거예요. 도둑질을 하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의감이라든지 뭐 공정이라든지 뭐 이런 양심 이런 거 없어요. 용기만 있는 이런 사람들.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용기만 있는 사람들은 뭘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죠. 은행 강도를 한다든지 그렇죠? 전당포를 턴다든지 뭐 이거밖에 할 게 더 있겠습니까? 용기는 있는데 정의감이라든지 뭐 공정심 이런 걸 전혀 없어. 공덕심, 공정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도둑놈이 될 수밖에 없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 다음에 넘어갈까요? 자공이 말하기를요, 자공이 말, 군자 여규 오호, 이 오라, 미워할 오자입니다. 악자가 아니고요. 증오. 제가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한자는 한 글자를 가지고 발음도 여러 개 있고 뜻도 여러 개 있는 재미있는 문자라는 거. 군자 여규 오호. 군자도 미워하는 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이거 미워하지. 미워하는 게 있지. 군자라고 미워하는 게 없는 줄 알아? 군자도 미워할 줄 알아요. 뒤에 맹자는 이거 발전시켜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수호지심. 수는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고, 오는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수호지심.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게 있다, 이런 마음이 있다고 인정하잖아요. 이 공자의 이 철학을 잘 계승 발전시킨 분이 바로 공자의 어떤 윤리학 정교 정도의 단계를 철학의 단계로 밀어 올린 분이 맹자입니다, 여러분. 맹자는 참 그런 면에서 위대한 사람이죠. 그러나 공자와 달리 좀 과격하고 급진적인 면이 있고, 오늘날의 민주회까지는 가지 않지만 민본이라는 강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예, 역대의 이 전제군주들에게 호감을 못 받았죠. 역대의 전제군주들이 맹자를 다 싫어했어요. 역성혁명을 인정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 지도자가 가져야 될 그 품격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히 기술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자기들이 볼 때는 얽어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랏줄을 얽어매는 것 같아서 맹자를 싫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럼 맹자가 언제부터 대접을 받느냐? 북송 때 들어와서부터 받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성리학자들이 맹자를 특별히 존숭하기 시작해서 그 흐름이 주자에게 와서 드디어 사서, 논어와 같은 수준까지 가버리잖아요. 맹자가. 옛날에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거기 올라가잖아요. 그건 그렇고요. 그런데 공자가 이제 드디어 군자가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칭인지 악자. 미워한다. 칭이랑은 일컬을 칭찬하니까 말하다는 말이잖아요. 입만 띄면 말하다. 뭘 말하느냐면 남의 잘못, 결점, 허점, 실수 뭐 이런 것을 입만 띄면 남 욕하는 사람 있잖아요. 입만 띄면 남 욕하는 사람 가끔 있습니다. 자기 욕은 한 번도 안 하고 남 욕만 해요. 이런 사람들을 군자는 미워한다 이거예요. 또 그 하류의 산상자. 이 하류를 어떤 사람들은 이 덕과 인격 이런 것이 이 뭘까요?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하류. 그러니까 낮은 지위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 류자를 전체 그걸로 봐가지고 류자가 뒤에 사람들이 잘못 써놓은 글자 연자라 그래요. 바로 여기 연자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하이 산상 이렇게 했네요.
거하산상. 이 딱 대기가 되어 있잖아요. 류자가 괜히 들어간 거래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랫자리에 있으면서 윗사람을, 이 산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비난하는 거예요. 눈앞에서는 못하고 항상 뒤에서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 윗자리에 있는 상사들, 이런 사람들의 허점 뭐 혹은 결점을 끄집어내 가지고 계속 떠들어대는 이런 사람들을 군자는 미워한다 이거예요. 이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오용이 무례자. 용감한데 예가 없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사람 많습니다. 아주 용감한데 아주 무식하게 짝이 무례해요. 이런 사람들을 공자는 미워한다 이거예요. 용맹하긴 한데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없어요. 근데 예의도 있고 용맹하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보통 용맹한 사람들을 보면 예의를 모른다 이거예요. 공자는 이게 뭐냐면 거하 아래에 있으면서 윗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반성하고 용감하면서도 예를 갖추기를 바라고, 그렇죠? 그 남의 잘못을 말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잘못을 늘 반성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라, 이런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공이 보면 좀 공자의 문화에 있을 때는 인격이 완성되기 전에는 좀 잘났다고 좀 재고 이런 말로 좀 뽐내고 잘난 척하고 좀 나서기를 좋아하고 이런 면이 있었던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자님이 자공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남들의 결점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지 마라. 몇 군데 나오면 너는 몇 군데 나와요. 이분이 하도 자공이 남의 그 잘못을 얘기 잘하니까, 야, 넌 시간이 그렇게 많으냐? 나는 내 자신을 반성할 시간도 모자라는데 넌 왜 그리 남을 그렇게 욕을 하느냐, 헐뜯느냐,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뒤에 나오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오, 과감히 질자. 질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질색, 질식을 꽉 막혔단 말이죠. 질식하다가 그죠. 호흡이 꽉 막히다. 다 질색이야. 꽉 막혔단 말이에요. 꽉 막혔다. 질색. 막힐 질자죠. 과감한데, 사람이 과감은 뭐 용감한 거는 마찬가지죠. 이 질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아주 용감하긴 한데 융통성이 전혀 없어. 이런 사람 내가 미워한다 이거예요. 그 내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정신 있는 사람들에게 다 미움을 받는다. 이런 사람이 되지 마라. 그러면서 공자님이 묻습니다. 사야. 사야. 사는 바로 자공의 이름이죠. 자공 이름이 사잖아요. 사야 역유오호. 너도 미워하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공자님이 또 물었습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미워하는데 혹시 너도 내가 빠뜨린 것이라든지 혹은 너가 미워하는 그런 또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여기 이게 뭐냐면 이런 면도 있어요. 자네같이 훌륭한 사람도, 자네같이 착한 사람도 누구를 뭘 미워하는 게 있느냐? 이렇게 공자님이 제자를 또 이렇게 좀 어떤 얼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자공이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무 자공 대답 다 이런 게 없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건 뭐냐면 중국의 문법학자들이 밝힌 건데 즉시 대답한 겁니다. 이것은 쉴 틈도 없이 그대로 대답한 경우에는 자공왈 왈 이런 걸 뺀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해냈어요. 역시 뭡니까? 이 자공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즉시 뭐라 그러냐면 요 이위지자. 나는 이런 사람을 미워합니다. 요라는 것은 뭐냐면 맞이할 요자잖아요. 맞이할 요자. 그리고 이 요자는 이 요자하고 똑같은 글자예요. 여러분 요격 하잖아요. 요격. 비행기 가운데 요격기가 있어요. 요격기. 요격기. 요격기는 뭐냐면 적이 먼저 쳐들어오면 그 대응해서 가서 그 격추시키는 걸 요격기라 그래요. 먼저 가서 폭격하는 게 아니라 그러죠. 적이 공격이 왔을 때 그걸 되치는 것을 요격이라 그러는데 이게 맞이할 요자잖아요. 요청할 때 요죠. 맞이하다. 그래서
이게 이 요자가 똑같은 것이 글자인데 뭐냐면 이 요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남의 어떤 잘된 점, 훌륭한 점을 표절하는 거예요. 이게 요가 여기서는. 남의 잘된 것을 말을 듣고 말을 할 때는 말을 주자 남의 말을 할 때 말을 금방 깨우치고 말을 끊고는 나머지 뒷부분을 자기가 그 분식해서 연결해 가지고 자기 것을 만들어 버리는 그런 교묘한 말재주. 뭐 꼭 그렇지 않더라도 뭐 논문이라든지 뭐 다른 누구의 말 훌륭한 말을 듣고 자기 것처럼 자기가 하는 것처럼 표절하는 거 있잖아요. 표절을 해서 위지라는 것은 지혜로운 척. 이 지자는 이거 알지자이기도 하지만 지혜로운 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총명한 척 하는 자, 지혜로운 척 하는 자. 난 이런 놈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불손 이위 용자. 이 불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겸손하지 못하면서 아주 불손하면서 이 손자는 말이죠. 이 손자는 이 손자 같습니다. 이 손자하고. 네, 겸손하다. 그 겸손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그것이 무슨 용기인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무슨 용감한 것인 줄로 착각한 사람. 예. 그러니까 뭐 훌륭한 사람이라든지 혹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이런 분들에게 막 대들고 말이죠. 막, 무례하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불손이용자. 그리고 살아보면 또 이런 이 유형의 사람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저도 겪어본 게 있습니다. 네. 그게 분명히 저보다 저한테 배운 제자들인데 저한테 때때로 말을 톡톡 놓는 애들이 있어요. 그 버릇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꽉 집어서 얘기해 줘야 되는데 제가 또 마음이 이 영감이 나이가 들고 기운이 빠져서 그런지 그 바로 얘기를 못 해주고 그냥 속으로 막 앓고 치워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불손한 것을 용기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곤란하죠. 그다음 알이위 직자. 알이라는 것은 뭐냐면 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남의 그 비밀이라든지 남의 어떤 이 잘못이라든지 남이 숨기고 있는 이런 면을 남의 비밀을 폭로하는 것을 알이라 그래요. 비밀을 알아내 가지고 말이죠. 그 자기가 온 사방에 퍼뜨리고 말이죠. 그 사람을 바보 만드는 것이 그게 자기가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 자기가 솔직하고 정직한 행동인 것처럼 그렇게 꾸미는 인간들. 나는 그런 놈을 미워합니다. 여기 보면 전부 여기 보면 말이죠. 칭인지 악자라든지 거하의 산상이라든지 용이 모래라든지 과감이 질자라든지 여이위 지자라든지 불손이위 용자라든지 알이위 직자라든지 이 전부 다 형편없는 인간들이죠.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렇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당연히 저도 여기에 속하죠. 여기에. 슬픕니다, 여러분. 이 2500년 전에 공자와 자공 사제 간의 대화를 보면서 느낀 게 많아요. 남은 여성이나마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공왈 군자역유오호 자왈유오 칭인지 악자 거하류의 산상자 용이 무례자 과감이 질자 왈사야 역유오호 자공이 대답하기를 오요이위 지자 오요이위 지자 불손이위 용자 불손이위 용자.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보았더니요, 여러분 참 깜짝 놀란 참 뉴스가 있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표절이죠, 표절. 인류 역사상 가장 표절로서 가장 유명해진 사람. 표절한 것을 가지고 자기 공으로 만들어서 가장 유명해진 사람이 의외에도 다윈이랍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다윈은 만유인력을 참 발견한 뉴턴, 그리고 아인슈타인, 이 두 분과 함께 세 사람의 가장 위대한 발명자, 발견자 아닙니까? 그런데 인류 문명에 이렇게 공헌한 사람이 드물잖아요. 그런데 다윈의 진화론이라는 것이, 예. 그 진화라는 것은 이 지상에는 모든 생명체들이 신이 창조한 게 아니라 이 공통의 선조에서 점진적으로 진화한 것이라는 것이 바로 진화론이잖아요. 예. 근데 이것이 다윈과 동시대의 학자였던 패트릭 매슈라는 사람의 이론을 표절한 것이라. 뒤에 다윈이 죽고 난 뒤에 이 패트릭 매슈가 항의를 해서 다윈 부인도 인정을 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인정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더군요. 패트릭 매슈라는 사람이 진화론을 이론을 확립하고 해놓은 것을 표절했다는 거예요. 이거 믿거나 말거나 한 일인데, 하여튼 이 인류 세상에는 뭐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있느냐, 이런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남이 해놓은 것을 말이죠, 어물쩡하게 자기 것으로 정확하게 근원을 밝히지 않고 해서 지도 천부적으로 안 건가, 이런저런 지식을 모아서 안 것이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 합리화 시켜가면서 말이죠, 이 표절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특히 우리 학자들은, 교수들은 표절의 유혹에 참 흔들리기 쉽고, 또 양심에 이 손을 얹고 일생 동안 나는 표절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100명에 한두 명만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치 표절의 유혹이라는 것은 강렬한 거예요. 표절. 여러분, 이 자공이, 그렇죠? 오요이위지자. 이게 바로 표절이에요, 표절. 표절하는 놈을 나는 미워한다. 표절하는 놈.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왈 여자여 소인위 난양야 근지즉 불손 원지즉 원. 여러분, 이거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오직 여자와 소인은 난양이라. 난양. 이 양은 뭡니까, 여러분? 기를 양자잖아요. 봉양하다, 기르다, 윗사람은 봉양이고 낮은 사람은 기르는 것이고, 기르기가 어렵다. 달리 말해서 뭡니까? 다루기가 어렵다는 말이잖아요. 다루기가 어렵다. 여자와 소인은 다루기가 정말 어렵다. 근지즉 불손. 가까이 하면 이 손자는 아까 이 손자가 똑같아 그랬죠. 이 손자는 이 손. 예, 겸손할 때 손자. 근지즉 불손, 불손해지고, 원지즉 원, 멀리 하면 원망해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어떤 경우에 이런 말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 때문에 이 현대에 와서 말입니다. 네. 공자가 드디어 이제 비판을 받을 때, 특히 오사운동 혹은 그 이후에 공가점을 타도하자,
공자의 집을 공가의 유학 사상이나 이것을 공가점이라고 말이죠. 공간의 가게, 두드려 부수자, 막 이런 그 오사운동 때이나 그 후에 이 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1949년 이후에나 모태동에 의한 비림 비공이나 비림은 인표를 공개하고 또 공자를 비림 비공 공자 인표를 말이죠. 적폐로 몰아가지고 수천 년의 적폐의 적폐의 옹이로 봐가지고 처단하자는 그 비림 비공 때 그렇죠. 이 한마디를 특별히 과장해가지고 공자가 이런 놈이었다, 이런 사람이었다, 막 이렇게 해서 공자를 막 무저지없이 말이죠 까버리고 이 홍위병들이 북경 사범대학에 이 여자의 어떤 이 참 용감하고 무모한 여자가 단허울이라는 담허울이라는 여자가 이끈 홍위병 부대가 기차를 타고 가서 곡부에 가서 공자의 무덤을 다 해쳐버렸어요. 뭡니까? 몽키입니까? 이런 걸 들고 가가지고 큰 망치 뭐라 그럽니까? 그걸 들고 가지고요. 막 거기 있는 이 공림이면 이 공자 후손들의 그 유명 공자 후손들의 대규모 무덤이 산소잖아요. 거기에 있는 비석을 막 누들 깨버리고 말이죠. 깨버리고 지금도 그걸 다시 붙여가지고 막 흉측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깨버리고 공자의 무덤을 파버렸습니다, 여러분. 문화혁명 때 탄허울안이라는 여자가. 그런데 여러분 여기 사기에도 보면 공자 세가에 보면 이 수수가에 어디에 공자의 무덤을 썼다. 다 거기 위치는 맞는데 파보니까 말입니다. 대대로 거기 공자의 무덤이라고 생각했는데 파보니까 이게 다행인지 뭐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지각 변동에 의해서 2000 몇 년도 2000한 400년 동안 지각 변동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마침 그 봉분 밑에를 팠더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말하면 불행 중에 다행이잖아요. 거기 만약 뭐가 남은 게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공자를 비판하면서 특히 이 구절을 엄청 써먹었습니다. 뭐냐면 여자와 소인.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여자를 모든 여자라고 번역해버리고 공자를 욕할 때 소인은 모든 백성들을 얘기해버린 거예요. 모든 여자와 모든 이 백성들은 어떻게 다루기가 어렵다. 이게 가까이 하면 불손하게 하고 멀리 하면 원망하고 말이죠. 이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루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자를 아주 추화시키는데 이걸 써먹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본정신을 차리고 연구를 많이 한 결과 여러 가지 해석을 해 놓았는데 여기서 여자는 뭐냐면 신첩, 이 신은 종들이죠. 이 첩은 뭐냐면 그 당시가 여러분 알다시피 일부 다 처첩제 시대 아닙니까? 시대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통 왕공 귀족 권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처첩이 많았잖아요. 맹자에 보면 다 굶어 죽어서 맨날 말이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뭡니까? 무덤에 가서 제사 지내는 데 가서 제사 지내고 끝나면 가서 얻어먹고 술에 취해가 돌아오는 그런 형편없는 인간이 있었는데, 가난병이 있었는데, 거기도 집에 일첩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제 나라 사람으로서. 맹자에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대의 배경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말이죠. 꼭 저게 아니라 본처라든지 정상적인 여자라든지 딸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첩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첩들은 대개 보면 젊고 나이가 어리고 하기 때문에 주인의 사랑을 갈구하기 때문에 이 본처를 좀 멀리하고 본처하고 경쟁의식을 가지고
뒤에서 본처를 헐뜯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사건을 자꾸 일으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자가 이 수많은 이 첩을 거느리는 사람들에게 여자 첩들을 참 조심해야 된다. 첩들을 집안을 망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가까이 하면 불손하고 너무 가까이 하면 불손하게 그럴 것이고 멀리 하면 원망할 것이니까 그 거리를 말이죠. 참 적당히 해서 이런 일이 불손하거나 원망하는 일이 없게 해야 그게 가화만사성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했다고 보고 이 소인은 뭐냐면 여기서 주자도 말했습니다만은 이때 소인은 종들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또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조선 중기까지 조선 시대 전체를 통해서 이 종들이 노비죠. 노비가 40% 내지 50%좀 됐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계 박세당에 쓴 글에도 보면 이 노비가 한 50%로 돼 있어요. 거기는 반이 노비들이에요. 우리나라에. 서계가 17세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인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복의 하인이라고 주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뭐 해방식이 된다 이런 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또 평등 의식을 가졌더라도 이 무겁게 깔고 누르는 그 사회 체제를 완전히 뒤집을 수 없는 그런 이 상황에서는 어여간 이러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불평등이나 혹은 이 피박탈층에 있는 이런 처첩이라든지 혹은 내시를 비롯한 혹은 종들 이런 사람들을 참 이 지도자가 다루기가 어렵다. 이 다수를 차지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너무 멀리에서 안 되고 그러니까 정말 이런 계층의 사람들을 조심해서 잘 다루어야 된다 하는 공자의 걱정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간단하게 집에는 모든 여자라든지 소인들 이때 소인은 잘못 말하면 군자와 반대되는 인격상의 문제 있는 인간들 그것만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요즘은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고 학술적인 근거 그리고 사리에 비춰봐서도 충분히 공자가 그러니까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 정말 참 다루기가 어렵고 또 이런 분들의 이런 계층의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가 어려운데 이런 계층의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어야 진정한 지도자가 군자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여자와 소인은 위 난양야 근지적 불손하고 원지적 원이라. 그렇죠? 네. 그런데 부인을 여자라 그런 적 없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어요. 그건 맞아요. 자기 부인을 여자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네. 찾아보면 아리스토텔레스도 여자에 대한 편견이 상당히 심했던 것 같아요. 예.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말했냐면, 여현 발언이죠. 여자는 자연적인 결함 때문에 여자인 것이다. 여자는 자연적인 결함 때문에 여자인 것이다. 응?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 한마디 더 인용해 드릴까요? 여성은 생식 기능이 수동적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남성이다. 이게 무슨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따위 소리를 했는지 몰라요. 마누라한테 귀때기 안 맞은지 몰라요. 아마 아리스토텔레스의 마누라는 소크라테스의 마누라 이른바 크산티페라는 분보다 좀 부드러운 분 같았어요. 만약에 이런 얘기를 소크라테스가 했었더라면 마누라한테 어떻게 됐겠어요? 혼이 났겠죠. 그래서 아예 입을 못 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농담입니다, 여러분. 경서 너무 딱딱하게 읽지 맙시다. 좀 농담도 하고 재미있게 읽어야죠.
넘어가겠습니다. 저월 년 40이 기원 오은. 이때 미워할 오자입니다. 남에게 미움을 받는다. 밉상이 되는. 기종이야 이. 기종이야 이. 이게 뭐냐면 나이가 40이 옛날에 평균 연령은 막 25세 됐다면 이 당시가 유아 사망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25세라고 보고 보통 한 40, 50대면 다 살아는 것 같아요. 우리도 여러분 조선시대에 환갑이 되면 난리가 났습니다. 환갑이 되면 말입니다. 환갑된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막 자식들이 소잡고 집 팔고 말이죠. 막 논 팔고 해서 막 큰 마을에 잔치를 해서 진짜 효자는 말이죠. 논 다 팔고 집까지 팔아가지고 아버지 특히 아버지 쪽이죠. 아버지의 환갑을 해주고 나면 이웃 마을로 딴 데로 참 남부 외대해가지고 가야 진짜 효자라는 소리 들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잖아요. 그런 기록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나이 70이 되면 말이죠. 누가 70이 되면 그건 진짜 난리 납니다.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잔치를 하고 말이죠. 이렇게 이 우리나라에 그만치 인생 70 고래휴라 그러는데 인생 나이가 70까지 사는 것은 옛날부터 드물었다. 고래휴라는 것은 고래는 옛날부터란 말이고 휘라는 건 드물었다. 70 넘기기가 정말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요즘 70대도 말이지 70대면 젊은이는 인생은 70부터 그러는데 정말 옛날로서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죠. 하여튼 이게 년 40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의 인생 다 살고 이런 말입니다. 중년이 아닙니다, 여러분. 년 40이 기원 오은. 나이가 살만큼 산 사람이 남들에게 미움을 받고 질시를 받고 형편은 인간 시원찮은 놈이라는 그런 평가를 들은다면 기종야이. 기종야이라는 것은 뭐냐면 끝종자입니다. 끝이다. 이 종자가 시일 끝이잖아요. 이 인생의 끝도 실종과 마찬가지로 끝장에다 더 이상 볼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종야이. 년 42 기원 오은 기종야이. 주자는 뭐라 그러냐면, 왜 40이라 그러냐면, 저는 이 연령으로 보았습니다만, 주자는 성덕지시, 덕을 이룰 나이다. 한 40쯤 되면, 성덕지시라 이거죠. 덕을 이룰 그런 나이인데, 덕을 이루지 못하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많은다면, 인생, 그 인간 거기서 종쳤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했군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나이쯤 돼가지고도 남들의 욕을 먹고 있다면 철저히 반성을 하고 더 이상 그런 개과천선을 해서 더 이상 남에게 구설수에 오른다거나 입방에 오른다거나 욕을 먹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내용을 담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1시간 보니까 8분 정도 했는데 1시간 10분쯤 된 것이죠. 지금 오늘 지금 이 귀절이 바로 논어 제 17편의 20편 가운데서 17편의 마지막 구절이 바로 년 40이 기원 기종야이 이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바로 논어 제 18편 미자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제 생각은 항상 1시간 반 정도로 시간을 잡았는데 마침 한 편이 끝나니까 다음 시간에 18편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수업을 하다 보면 제일 좋은 강의가 휴강이죠.
휴강 강의 중에서 휴강보다는 조금 못해도 좋은 강의가 조금 단축 강의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오랜만에 단축 강의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여러분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